네, 한때는 미담의 주인공이었던 한 남성이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로 검거된 가운데 그의 딸 또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이 충격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경찰이 보니까 살인 혐의는 미뤄뒀거든요. 이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했는데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당장 이 시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체 유기만 먼저 착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의자 자체가 사체는 유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체 유기 장소도 특정이 되었고 네.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기록이라든가 CCTV 기록도 분명히 확보가 되었죠. 다만 이제 살인 혐의는 타살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본인 자체가 강력하게 부인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부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사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냉장고 안에 자기가 나중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영양제를 두고 있었는데 이 영양제를 친구와 친구 딸이 실수로 먹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그 사체만을 유기한 것이다. 그래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은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오후 정도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알려질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국과수의 1차 소견의 입장에서는 목 졸림 흔적이 있다. 네. 그리고 갈비뼈도 이렇게 부러진 것 같다 등으로 봐서는 타살 쪽으로 많은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약물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혐의 입증이 가장 확실한 사체 유기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아직 범행 사실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함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지만 네. 또 중간에 깨어났다가 다시 또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로 가는데 그 동기에 있어서는 아마 끝까지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숨기려고 하는 입장이 강한 거죠. 네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소위 말해서 딸의 희귀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네. 그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속 비춰져 왔었고 네네. 언론에서도 그렇게 투영됐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한국에서 국토종단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살인의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자신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감성의 구걸을 했다. 네. 온전히 온통 인생이 사기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있어서 범행 동기는 이야기하지 않을 공산이 상당히 크고 또 지금 재산 상태가 알려진 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좀 호화로운 재산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 주택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외제차 2대 네. 그리고 국산 고급차도 1대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기부금을 통해 갖고 딸의 치료비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등으로 봐서는 자신이 만약에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생이 가짜 인생이었다. 기부금 사기였고 감성에 구걸한 행위였다. 이것에 대한 비난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씨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면 또다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씨가 이제 유서로 추정되는 글과 동영상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게 김양을 살해하는 거랑 본인이 목숨을 끊어서 돈을 마련하는 거랑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안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처음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늘 어려움과 감성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오직 나는 심지어 자살을 통해서도 딸의 치료비를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살까지 감수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 이르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돼요. 혹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됐을 때는 그러면 자살까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온종이 모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도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계획 자체는
이 수사의 그 방향에 무엇인가 조금 혼란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시간에 그 동영상의 유서 내용을 이제 올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딸의 친구를 살해할 수 있었을 것이냐. 그럼 수사의 방향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네. 뭐 이런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그 딸 친구의 살해와 완전히 그 무관하다기보다는 이것을 미리 마음속의 지도상에 놓았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지금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딸이 문자 등을 통해 갖고 지금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놀긴 놀았는데 헤어졌는데 네. 가출을 한 것 같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종용을 해서 아버지가 시켜서 보낸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고 본다면은 딸의 그 딸 친구의 사망 사건과 네. 또 자신의 유서에 관한 것은 범죄의 그 혼란을 주기 위한 것 플러스 또 자신이 나중에 다시 살아났을 때 온정을 더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왜 범행 대상이 이 김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이 피해자인 김양의 가족이 김양과 이양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네. 왜 범행 대상이 김양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추정을 했을 때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35세 남성이 14세 아이를 예를 들면 살해하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이 성폭행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발견된 지금 집안에서 발견된 그 일부 물품 중에 보면 네. 성음란 도구가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가수 측에서는 이 자살한 아내와 지금 사망한 친구 딸에게도 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다고 봐서는 왜곡된 가학적 그 성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 딸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이 딸 친구 한 사람, 사망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수명이 사실은 받았는데 네. 이날 이제 이 친구만 이 문자에 응해서 놀러 갔던 것이죠. 네. 그러면 반드시 이 그 사망한 딸 친구만을 특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또래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왜곡된 가학적 성의식을 발현시키려고 하는 범죄 형태로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는가 일단 추정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씨의 딸이 뭐 문자를 보내는 등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씨의 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용의자를 제1용의자, 제2용의자 두 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1용의자는 지금 이 아버지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제2용의자는 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봐서는 네. 범행 현장과 사체 위기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공범의 형태라고 해도 그 목적은 상당히 좀 상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 두 딸과 딸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긴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혹시 희귀병에 대한 뭐 장애 증상에 대한 뭐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그 가능성.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공격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한번 뭐 추정해 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 아버지가 가학적 성 범죄의 모습으로서 했고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 내에 무슨 사연이 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종용으로 딸 친구의 사체 유기까지 함께 동참을 했고 또 이 사체를 운반해서 차로 가는 과정까지 함께 있었단 말이죠. 뭐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사체 유기에서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망에 있어서 이 딸이 참여를 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이 참 여러모로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 용의자 이 씨가 평소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된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본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모금을 위해서 여러 차례 언론을 이용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네.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일단 이 증상 자체가 상당히 희귀병인데 그 거대 백악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증상 자체는 그 어금니와 얼굴 위에 있는 그 뼈 사이에 계속적으로 종양이 자라기 때문에 이걸 주기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호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수술비가 필요한 것이고 네네. 이 씨 역시 그 수차례 그 수술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른 병원에 확인해서 유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는데 2살 됐을 때 결국은 아이가 역시 똑같은 네. 그 증상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소를 했습니다. 국토 장정을 하면서 네. 국내에서 모금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2009년도에는 미국까지 가서 네. 모금 활동을 분명히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까지 발간을 해서 네네. 수익을 올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까지 도왔다. 뭐 이래서 상당히 그 가슴을 울리는 딸을 위한 딸 바보의 아빠의 그 정성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살인 혐의의 용의자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한 달 전에 아내가 그 자살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을 이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에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네네.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 부인에 대해서 성형수술까지 하고 나서 그래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게 다행이지 않느냐. 상당히 그 맥락이 안 맞는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와 같은 이제 목소리들. 그리고 상당히 그 부인의 그 자살 역시 정말 이렇게 그 딸 바보를 갖고 있는 딸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였던 그런 모습과는 이제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럼 혹시 아내의 죽음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국가수의 그 입장도 이 아내에 대해서도 일정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성적 학대의 어떤 동일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즉 그 부인에 대한 거 또는 딸 친구에 관한 거, 즉 폭행에 관한 동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가학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단순한 그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입장에서 경찰이 내사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지금 그 5층에서 투신하는 식의 그 자살 형태였는데 이때 이 씨가 일정한 물건으로 얼굴 머리 부분에 폭행을 했던 것이 일단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폭행이라고 하는 성적 학대라고 하는 점에서는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아내의 자살 사건이 평상시에 있었던 스트레스 수준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이번 사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까지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사가 이제 정확히 진행이 돼서 이 전말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길고양이를 항아리 안에 넣어서 소변을 보고 막대기로 고양이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 영상까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요? 네, 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런 그 살아있는 그 동물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이와 같은 과정을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것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 설 추석 연휴 중에 발생을 했던 거였는데 네.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동물 보호 단체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네티즌 수사대가 1시간 만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특정을 했습니다. 사용했던 게임의 네임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새끼 고양이를 그야말로 이제 신음이 날 정도로 마구 때리는 거 하면 상당히 항아리 안에 저 새끼 고양이를 넣고서 자신의 소변을 이렇게 보는 형태까지.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동물에 대한 아픔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즉 공감력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동물의 학대가 범죄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은 네. 강력 범죄로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동물에 대한 아픔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동물학대법 위반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300만 원의 현상금을 두고서 네티즌들의 수사 협조를 얻어서 경찰에 고발을 한 이와 같은 사건이었죠. 네. 네, 사실 또다시 논란이 됐던 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도로만 경고를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또 별개의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PC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고양이를 그야말로 슬리퍼로 막 공격을 하고 막 던지고 이런 것으로 여기서 일했던 이제 점원이 한 파출소에 동영상을 갖고 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 출동을 해봤더니 고양이가 주인을 잘 따르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입건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경고만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경찰청 차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수사 매뉴얼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동물 감수성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경찰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좀 사소한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경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서 조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있어서 네티즌들의 상당히 좀 공분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네, 이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지만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네. 많은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 동물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 다치는 경우에도 재물 손괴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네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는 동물도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생물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 행위를 좀 다양화하고 처벌의 수위도 높일 뿐만이 아니고 양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